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이 안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랠리의 시작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유한 기술주가 상승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왜 저희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건지 너무 슬픕니다. 이제 시장이 점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무뎌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등 1일차면서 기술주가 이끄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맞섰지만 결국 어제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감하며 반등 1일차를 확정지었습니다. 리더 주식들은 이미 어제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수보다 한 발 앞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등 초기에는 3일 정도 하락과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반등인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4거래일 동안 반등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고점 대비 S&P 500의 조정폭이 마이너스 8.9%로 다소 축소되면서 예상했던 조정보다 조금 더 멀어진 상태입니다. 반등 1일차이므로 금요일 시장 흐름에 따라 이번 반등이 지속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은 동일 비중 S&P 500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리더 주식들은 2일째 반등하고 있지만 모두가 오르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빅테크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동일 비중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 신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오늘 반등하며 1.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이며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먼저 반등한 후 소형주가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므로 소형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공격적인 상승장이 도래할 때 소형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0을 기록하며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현재 공포 사이클이 1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기준으로 최대 낙폭은 어제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오늘 반등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과 지수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수가 이동평균선을 다시 테스트할 때마다 공매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단기 트레이더라면 지금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스윙 트레이더라면 현재 무너진 차트가 회복되는데 약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상승할 리더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욱 집중적으로 리더 주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0에서 20% 수준이 적절하며 단기 트레이더라면 오늘 적극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주식보다도 더 복잡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접근보다는 잘 모르겠다면 주식을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TLT의 추세는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일단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오늘도 상승하면서 여전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 하락했고 추세 추종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시그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00회에 걸친 분할 매수 중 12거래일째이며 현재 공포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면 오늘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숏스퀴즈가 발생했거나 둘째,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1월처럼 시장에 부담이 되므로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후에는 반드시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거쳐 천천히 회복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빅테크 중 가장 매력적인 주식은 팔란티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50일 이동평균선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하락 추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팔란티어가 가장 먼저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한 뒤에는 반드시 평평한 구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에 1월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는 오랜 기간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적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더라면 현재 단기 트레이딩을 지속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장 먼저 반등을 시작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가장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바닥 형성 이후 건강한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에 접근하고 있으며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현재 갭을 메우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 역시 넷플릭스와 매우 유사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도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지는 모습이고 가장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실적이 매우 좋은 만큼 가장 먼저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투자자라면 오늘 매수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급락한 직후이므로 당장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몇 차례 더 테스트한 후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으며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돌파했던 지점을 아직 하방으로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오늘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이는 숏스퀴즈와 함께 많은 투자자가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차트가 베이스를 형성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구글은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현재 차트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추세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애플은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으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 추세가 형성된 지 꽤 오래되었으며 당분간 특별한 호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잠시 피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배당 투자 관점에서는 언제나 매력적인 빅테크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실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가 주도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를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는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혁신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반등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혁신 기술주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ARKK ETF입니다. 작년 8월 ARKK의 차트를 보면 급격하게 무너진 후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3달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트가 오히려 좋은 차트입니다. 만약 V자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RKK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천천히 회복되는 흐름을 즐기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지수는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리더 주식들은 이미 이틀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5% 이상 상승한 주식을 비교해보면 몇 개의 주식이 공통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엠너빈, 레딧, 에너지 섹터에서 GE Vernova, Vistra Energy, 사이버 보안 섹터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포함되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이 종목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한 해지나 해지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앞으로 상승할 때 이 종목들이 더 강하게 튈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종목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딧은 오늘도 6% 상승했습니다. 50일 평균 거래량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레딧의 차트를 살펴보면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급격하게 무너졌으며 이후 복귀하는데 약 3달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회복 과정에서 반드시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4월쯤 매수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흐름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V자 반등이 발생한다면 초단기 트레이딩으로 즉시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주식은 GE Vernova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훌륭한 리더 주식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을 찾아 기회가 올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E Vernova도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천천히 반등하는 흐름을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크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변동성장세에서 가장 잘 버틴 주식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어대시입니다. 도어대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한때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큰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이 주식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바로 초기 매수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잘 버틴 주식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도 최근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며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주식은 더치브로스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현재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조정 기간을 기다린 뒤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언제나 실적이 좋은 주식들 중에서 차트가 좋은 주식을 매수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실적이 좋은 주식 중에서 리더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꼭 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티모바이를 드디어 매도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방어주 매수와 매도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티모바일도 오늘 무너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술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상황에서 티모바일이 계속 버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후에 더 오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지켜보던 일라이 릴리를 지난주 금요일에 티모바일을 오늘 모두 매도했으며 이제 단기 계좌에는 금광 주식 2개 그리고 해지 포지션만 남게 되었습니다. 금광 주식도 오늘 2% 추가 상승하며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금광 주식은 장기 계좌로 옮겼으며 단기 계좌에서는 5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무너지면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지만 장기 계좌에서는 굳이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투자자인지 생각해야 한다, 입니다. 현재 시장이 반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또 저점을 놓쳤나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좋은 주식을 찾아 꾸준히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중장기 스윙 트레이더라면 지금의 기술적 반등을 놓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바로 반등하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후에 지수가 다시 상승한다면 추세가 확실히 형성된 후 매수하면 되므로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초단기 트레이더라면 지금 시장에 들어가 단기 반등 5%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선발대를 보내 테스트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반등 1일째, 리더 주식들은 반등 2일째이므로 지금 나만의 관심 종목을 찾아 관찰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